무서워하셔서 추가 투자하시는데 두려움을 갖는 거는 아직은 아니신 것 같고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은 어떤 내 집 마련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1주택자 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천대사님. 내 집 마련의 신 애청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만 듣다가 저도 한번 도움을 받고자 월천대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용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요. 내년에 과천으로 내 집 마련하여 입주 예정입니다. 드디어 1주택자가 되었네요. 외벌이 중이며 소득은 월 8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자금은 1억 후반대입니다. 거주 중인 전세를 빼서 과천 아파트에 잔금을 내면 빚은 없어집니다. 결국 과천 아파트 입주 시기인 21년 2월이 되면 빚 없이 아파트 한 채, 자금은 2억 원 정도가 모여 있겠네요. 앞으로 계획은 현재 5개월 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과천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이사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재테크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막연하게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은행의 예적금만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와이프 몰래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몰래 보내셨지만 요거 결과는 아내분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서울에서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혹은 현재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출을 다 갚았다면 추가로 저축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 건지 비과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과정이 좀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비과세를 그냥 유지를 해야 할지 다주택자를 가야 될지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5억 이상 대출이 지금 금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 집을 늘려가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테러가 막혀서 이 여윳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질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1년에 현금 2억과 15억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한 생각일까요? 21년에 입주를 하신다 그래서 일단 과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에는 20년 4월에 푸르지오 서밋 입주 중이고 있고요. 일단 21년에 몰아서 분양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해서 내년에 과천에 입주가 많습니다. 21년 1월 위버필드 입주 있고요. 21년 11월 과천 자이, 21년 12월에 제이드 자이까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과천의 재건축 1세대들은 입주를 다 내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2세대 재건축들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정도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과천은 특이하게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참여를 하면서 신축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일단 아파트 명을 언급해 주진 않으셨지만 21년 1월에 입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위버필드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위버필드 현재 33평 가격이 15억에서 16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입주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를 이미 한 과천에 있는 최고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요 18억에서 20억 정도입니다. 33평형을 당첨되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시세가 15억이라고 하셔서 위버필드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1억에서 이제 10억 정도 했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황이 10, 60, 30으로 가는 곳이에요. 10%의 계약금, 그다음에 입주 때까지 60%의 이제 중도금이 납부가 이미 70%가 7억 7천 정도 약 납부가 되어 있으신 상태고 30%가 남았는데요. 그게 이제 3억 3천 정도가 입주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자금입니다. 근데 무주택이시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대출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입주 당시에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12, 16 대책 때문에. 근데 대책 전에 당첨받은 아파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대출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저축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외벌이에 800이면 소득 좋으신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맞벌이는 아니신데 지금 아파트 중도금도 납부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모아둔 여유 자금도 지금 1억 후반대까지 또 돈을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월급의 절반 이상과 보너스 다 모으시는 가정인 것 같고 좋은 건 아이가 굉장히 어려요 아직. 일단 자금 계획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용산에 전세를 빼면 과천에 잔금 3억 3천을 내면 이제 대출 없이도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유 자금이 2억 정도가 더 생기는 거예요. 다주택자로 가서 한 채를 더 보유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절세의 신 제네시스 박님하고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절세의 신 코너인 공시가격 급등 우리 집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편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입주한 아파트가 내년에 한 18억에서 20억대 정도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억을 가지고 추가로 6억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에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시가가 그러면 총 합쳐서 26억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동 명의일 경우는 한 사람당 13억씩 가액이 나눠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치면 대략 9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산을 해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꼭 다시 하셔야 되고요. 한 사람당 종부세가 한 300만 원 앞뒤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보유세와 종부세는 조금 더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첫 해는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두 번째 해와 세 번째는 1000에서 2000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시면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쉽게 계산해주는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셀리몬이라고 하는 페이지였는데 이게 원래 무료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해보려고 들어갔더니 조금 회원 가입을 해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궁금하시면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다른 무료 어플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산세 무서워하셔서 추가 투자하시는데 두려움을 갖는 거는 아직은 아니신 것 같고요. 경매로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에 투자하면 세부담이 좀 적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적어집니다. 일단 아파트가 아닌 것에 투자할 때는요. 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과세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혹은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거나 고소득 직군에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직인지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시는지가 사실 궁금한데요. 대기업에 다니신다면 겸업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아마 법인 투자를 못 하실 거예요. 전문직이거나 그러시게 되면 법인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부동산을 한번 재미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여윳돈 놔두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골리고 싶은 생각이 매우 크셔가지고 지금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4주택으로 가면 생각하신 것보다 이 세부담이 저축하는 양에 비해서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다른 종목이나 이런 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유는 원하시는 것만큼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결론 내려드릴게요. 저의 경우라면 이 정도의 지금 자금력을 동원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화끈하게 지금 월세로 옮기고요. 이제 이사 가고 싶은 곳에 대출하고 모아놓은 돈하고 전세금하고 빼서 요거로 지금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맞는 곳에 하나를 전세 투자를 하나 해두고 그럼 이제 과천에 잔금을 칠 때 전세를 주고 2주택이 연재되면서 다른 집에 사는 거잖아요. 4년에서 5년 정도 두 집을 끌고 가는 스타일로 좀 확장을 하고 싶어요. 한편으로 투자 상담이기도 하지만 내 집 마련 상담이기 때문에 자가주택에 대한 와이프의 로망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전세 살고 계시는데 이제 과천에 새 아파트 입주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월이면. 그래서 와이프님의 기대감과 아이 어릴 때 과천 정말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들어가셔서 일단 한번은 8억에서 10억 정도의 이 차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한번 꼭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투자를 조금 멈춰 계시고요. 비과세를 유지하시려면 입주하신 기간부터 2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입주를 하신 다음에 기간을 좀 채우시고 돈을 닫고 추리신 다음에 다음 주택을 미리 사두시고 기존 주택은 절세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 이자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담보대출을 받아두셔야 그 한시적으로 갈아타실 때 갈아탈 주택을 미리 좋은 조건에 잡아두실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기억을 꼭 하시고요. 아니면 과천에서 정말 목표하신 대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아서 5, 6년 정도 좀 길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채우실 기간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비과세를 채울 기간 내에 중간에 투자를 좀 하시고 비과세 마지막 요건 채우시기 전에 다 처분하시는 걸 세금 내시고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1주택이 되시죠? 그때 요건을 채우셔서 집을 양도하시고 이사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사 가실 기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죠. 과천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좀 나온 김에 과천 정보 조금 해왔습니다. 자, 과천은요, 지금 현재 기축이 10년차 정도 이제 졌는데요. 3단지하고 11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는 신축 때문에 지금 과대 낙폭이 왔습니다. 가격은 매우 매력적인 상태고요. 다음에 신축이 입주를 1단지, 12단지, 그 다음에 이제 2단지, 7단지, 6단지가 이제 그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신축들이 입주가 많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가는 매우 많이 낮아진 상태다. 내년에도 다시 반복될 환경이 높다. 또 하나 또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아직 과천에 재건축이 남아있어요. 조정은 조금 있는데요. 인가를 받은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가가 진행 중인 이제 10단지, 8단지, 이제 8단지, 9단지를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10단지가 저층 단지이기 때문에 지분당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단, 이 재건축이 남아있는 것들을 하시게 되면 길게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시거나 투자금 대비 다른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곳과 저울질 하셔서 그 다음에 투자하실 것을 결정을 하셨는데 좀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정말 관심이 뜨겁죠. 로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매우 미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그 조건 맞으시면 청약 한번 넣어보실 것 권유드립니다. 정말 싼 가격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자, 또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정타 바로 위쪽에 또 3기 신도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이제 가시화가 되면 정말 입지 좋으니까 노려보시기 좋은 그런 지역들. 과천이 재건축이 다 끝나고 지정타도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까지 같이 어우러지고 교통도 완성이 된다면 과천은 정말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과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요. 과천사랑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정말 과천 분들이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계시니까 주민들 통해서 한번 정보도 얻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비교적 자산도 넉넉하시고 이 과천에 당첨된 것 때문에 돈을 계속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저축했죠? 시세 차익 봤죠?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습니다. 또 들어가 사실 과천이 신축이고 아이가 어릴 때 아이 키우고 나올 실거주 하서 비과세 하기도 좋은 곳이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여윳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2년만 하고 바로 강남으로 점프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어릴 때까지 좀 길게 과천에 머무르시고 그 사이에 좀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털고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서 다 하실 건지를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택 입주하실 때 내년 1월에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처럼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연이 있으면요. 직방, 이메일 혹은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전화번호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찾느냐고 어느 단지 5구인지 8사인지 당첨된 걸 몰라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직방TV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